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산법까지는 지금 알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위양성을 보면요. 실제 병이 없음에도 검사법으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위음성은요. 실제 병이 있음에도 검사법으로 음성으로 판정되는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앞전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뒤로 가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린다고 했던 방법입니다. 질병 발생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비교 위험도가 있고요. 귀속 위험도가 있습니다. 비교 위험도는 질병 발생의 위험이 되는 위험자의 폭로, 즉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발병률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귀속 위험도는요. 어떤 인자의 폭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발병률의 차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흡연한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도,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도,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위험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100% 확답을 내릴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상실험 역시도 확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각 진단법마다 역학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적절하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방법을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역학조사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험군과 피실험군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단검사의 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실험군과 피실험군의 주관적 요인을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역학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군이죠. 피실험군을 선정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 실험자나 피실험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작용이 돼서 실제의 실험 결과가 왜곡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험군과 피실험군, 즉 대조군의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요. 가능한 객관적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역학조사는요. 개인이 아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학조사의 오차를 줄이는 일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역학조사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관찰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관찰자 오차도 있고요. 그래서 관찰자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자의 능력과 주관적인 진행이 되지 않도록 조사를 단순화하고 기계화하고 일정 특정 도구를 이용을 하고 객관적 표본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측정 방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요. 역학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에 실시하는 조사 또는 실험 결과 분석에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및 실험에 있어서는 측정의 타당도, 그리고 또 어떤 거요? 정확도, 정밀도,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함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오차가 생기게 돼요. 오차가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오차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최대한 줄이는 게 오차의 범위는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으로 오차의 범위를 줄여서 그 신뢰도, 타당도, 정확도, 정밀도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조사자의 관찰 시 발생하는 관찰 오차, 그리고 개체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개체 변동, 그리고 관찰자 및 실험자의 편견과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표본 오차와 측정 단위의 통일성 결여, 이런 것들이 표본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오차의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실력 있는 역학 조사자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진단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여 적용되는 진단검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양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위음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위음성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음성으로 나온 경우, 위양성은 질병이 어떻다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그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라고 나온 거죠. 질병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그러니까 정상으로 나온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위음성, 위양성. 그래서 이 타당성과 신뢰성은 그 역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학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역학이 하는 역할, 그리고 역학의 정의, 그리고 교재에서 쭉 보시면 질병 발생의 3대 요인 말씀드렸었죠. 뭐 병인 요인, 숙주 요인, 환경 요인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학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는 삼각형 모형설, 그리고 수레바퀴 모형설, 그리고 거미줄 모형설,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역학조사, 역학조사라는 게 무엇인지, 역학조사를 크게 보면 관찰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로 나누어진다. 이 관찰적 연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면적 연구, 그다음 환자 대조군 연구, 그리고 코호트 연구의 장단점 2가지 정도씩 알고 있으시면 좀 대조적으로 다른 것들 있죠. 그래서 장단점 2가지 정도씩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 역학은 우리가 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론 역학에서 보면 뭐 시간적인 현상, 지리적인 현상,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현상, 사회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역학을 실제로 나타난 결과와 수식화된 이론, 이런 것들로 질병의 발생이나 유행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발생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알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조사의 오차를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역학조사는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오차의 범위가 줄게 되고요. 아직 그 역학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질병의 발생이 잦고,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 못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긴 게 사실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역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이 역학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관심들을 가지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큰 흐름으로 역학은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각각의 특징들, 역학, 여러 가지 역학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특징들만 짧게 숙지를 해주시면 충분히 역학에 대해서는 훌륭히
공부를 하신 걸로 됩니다. 내용들 PPT 위주로 해서 쭉 큰 제목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지금 서술형 문제와 퀴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쉬움이 참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11주차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